문의하신 데이터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아마 지금까지 이제 매출 1억대까지는 아마 그냥 내 눈으로 보면 뻔해요. 맞죠, 원장님? 1억 넘어가니까 정보량이 좀 많아져요. 판단을 하는데 데이터를 좀 보고 하면 좋겠는데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맞죠? 근데 데이터를 보려니까 정리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양이 늘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늘고 양이 많아지니까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다른 말로요. 양이 많은 것만 데이터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양이 굳이 많지 않은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데이터 경영을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목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데이터 경영의 목표는요, 원장님. 데이터를 뭔가 정리해서 뭘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의학 논문 쓰듯이 호기심이 아닐 수 있어요. 목표란 게 존재하잖아요. 학술적 인정에 대한 목표란 게 있다면 경영에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경영의 어떤 목표란 게 존재하거든요. 데이터는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보고자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떤 목표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보는 거지라는 게 부합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경영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개수를 따지면 1000개가 넘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면 다 이제 수집해가 막 경영 막 우리가 확실하게 할 거야. 안 맞는 일이죠. 너무너무 과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적정 수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궁금하지?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사람의 성격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귀납적이신 분들은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이 너무 커집니다. 연역적으로요, 탑다운 방식으로 내가 목표하는 데이터를 그냥 정하시고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확히 좁게 잡으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 너무 넓게 잡으면 힘들다. 어차피 나중에 필요한 데이터도 있어요. HR의 인당 생산성, 의사별로 체어 타임 이런 거 계산도 하거든요. 저희 컨설팅 할 때. 예를 들어 3-4명 돼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맞죠? 양이 많지 않으면 할 필요 없는 데이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맞는 데이터를 하셔야 되고 이제 목표를 잘 정하시는 거. 두 번째 이제 그럼 프로세스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하면 프로세스를 아무리 잘해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매출 데이터는 덴토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데이터가 뭐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프로세스 상에서는 중요한 게 보면 데이터는 수집을 해야 돼요. 맞죠? 아까 목적성은 어떤 목표를 우리가 관리하고 싶은 거의 문제예요. 상담 성공률을 관리하고 싶은지 문의 성공률을 관리하고 싶은지 어떤 목표를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는 목적이라고 그랬고요. 맞죠? 근데 이 목적에서는 어떤 목표 관리를 생각하느냐의 문제고 데이터는 어떻게 프로세스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프로세스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동화와 사람이 하느냐. 자동으로 쫙 되면 좋죠. 딱 앉아서 클릭 딱 두 번 하면 뭐 쫙 나와서 어벤져스 영화 보면 자비스 뭐 해줘 하면 딱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돼요. 돈이 수십억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그런 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맞죠? 예,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자동화와 사람 문제인데 아무리 지금 AI 시대라고 하는데 의료에는 그게 데이터가 지금 AI가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원장님들이 구글과 노션을 쓰는데 그 얘기는 좀 더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 4가지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판단하고 실행과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일단 맞죠? 데이터를 보려면 수집을 해야 돼요.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의 문제인데 덴트앱 같은 데서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지고 오면 제일 좋죠. 편하죠. 근데 그게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입력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케팅 효과를 측정하고 싶어서 로아스를 측정하고 싶은데 핵심 뭐냐면 신한 설문조사예요. 신한 설문조사를 구글로 해도 됩니다. 환자한테 오면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적은 다음에 구글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엑셀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덴트앱에 어떻게 알고 오셔도 그 신한 거기에 광고하는 목록을 정확하게 넣고요. 거기다 정확하게 입력하게 해야 됩니다. 원장님은 정확히 입력해라고 하면 정확히 입력이 안 됩니다. 그걸 입력될 때까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때 입력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AI 하더라도요. 처음에 뭐냐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소개 환자도 협력하면 예를 들면 우기훈 사장 소개, 우기훈 사장님 소개, 우기훈 소개, 우 대표 소개, 예, 세마 대표님 소개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똑같은 말이지만 컴퓨터는 다 다르게 알아듣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가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첫 번째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를 근거를 찾고요. 리소스를 찾고요. 그 리소스에 보면 그걸 제대로 입력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집, 정리, 판단, 실행이 원 프로세스로 쫙 연결돼 있으면 되게 좋아요, 원장님.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산들이 다 다르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로.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죠. 근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죠? 우선은 필요한 데이터가 뻔하실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 수집 부분에서 입력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정리하는 게 시각화입니다. 시각화하는 툴이 구글 쓰면 구글 대시보드로 바로 연결되죠.
예, 그래서 시각화 툴을 많이 쓰는데요. 안 하셔도 돼요. 시각화 툴 하는 거 그 의외로 시간 많이 걸립니다. 내가 보는 데이터가 100만 개 데이터를 막 몇 개만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엑셀로 해도 무난합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필터 몇 개 걸어서 그냥 봐도 그만입니다. 필요한 정도 수준에서 시각화하시면 된다. 세 번째는 판단하는 거는 분석하는 거잖아요. 분석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잖아요. 내가 해석을 했으면 해석을 적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서 그 히스토리가 기억이 나요. 해석을 적어 두시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실행과 피드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 실행한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라고 투두 리스트를 적을 거 아닙니까? 1, 2, 3가지 해야겠다. 그럼 3가지를 시켜놓고 시킨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추적하면 이 목표의 이 실행 방법이 이 목표치를 변화시켰는지를 계속 따져보는 거. 이게 데이터 경영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 프로세스로 쫙 이어지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그걸 구글이나 노션을 만들겠다 무리하는 일입니다. 그냥 끊어서 생각하고 끊어서 내가 연결해서 그냥 적절하게 보시면 된다.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그냥 합리적이고 돈 안 드는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 만드시는 분들이 간혹 원장님들 중에 계세요. 그래가 사업 성공하신 분 제가 아직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 관리라는 거는 완전히 좀 말씀드리면요. 목표 관리라는 거는 전통적 경영기법에서 MBO, BSC, OKR 이런 게 유행처럼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MBO라는 게 그냥 재무적 목표를 말하는 거고요. 매니저 바이 오브젝트에서 목표를 뭘 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옛날 80년대 전에 썼고 이후에는 재무적 목표만 쓰니 좀 무리하다 싶어서 재무 관점, 고객 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 성장 관점으로 지표들을 좀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의 역량도 학습 성장 관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목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병원의 현재 상태가 돈 얘기를 직원한테 할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돈 얘기가 되려면 그제는 동의율이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고 일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고 직원들의 역량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직원들한테 돈 얘기할 때 아니고 역량만 높이라고 어떤 공부하라고 스터디 하라고 이런 것만 해야 될 때고 일하는 속도를 측정해야 될 단계구나 환자 만족도를 측정해야 될 단계고 그것만 목표로 줘도 되거든요. 매출을 높이려면 그게 원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정확히 정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목표라는 건 방향입니다. 잘못된 걸 정하면 반대급부가 항상 나와서 이상하게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더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는 게 OKR입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목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지표를 뭘 정하시는데 지표를 직원들 함부로 목표로 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만 보면 돼요. 나만 보면 되고 그거를 분석해서 행동안들을 생각한 후에 직원들하고 행동을 시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좀 좋아지는 게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재무적 목표 정도를 빼고 나머지 목표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같이 해보자. 근데 그걸로 승진, 보상, 인센티브 이런 거 거시지 마세요. 그걸 안 걸어도 됩니다. 그냥 목표를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습니다. 문화를 함부로 돈으로 연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는 목표고 프로세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하나 말씀드렸고요.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좀 말씀드리면 뭘 보고자 하는지 결정 후에 데이터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뭘 보고자 하는지를 너무 방대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곳에서 다 보려고 하세요. 착착착 되면 좋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엑셀을 써도 됩니다. 근데 구글로 쓰면 뭐가 좋으냐? 구글 대시보드랑 연결되니까 좀 편하죠. 근데 엑셀도 연결됩니다. 왜냐면 구글로 입력해서 대시보드화 시키면 데이터 시각화가 좋잖아요. 근데 데이터 시각화가 과연 필요한 일인가가 또 문제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구글로 쓰면 직원들한테 입력을 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입력할 때는 협업이 되니까 좋습니다. 엑셀은 공동협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구글은 공동 작업이 되니까 편합니다.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덴터에서 되는 건 웬만하면 덴터에서 끝내고요. 안 되는 것만 구글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협업이 되니까 좀 편한 게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데이터의 연관성들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보통 자동화 소프트웨어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세마에서도 그런 거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좀 기다려주시면 나중에 그런 거 출시하면 그런 거 다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해서 크게 좀 확대하시는 거. 데이터 한 개라도 제대로 프로세스를 돌려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해서 수집하는 단계에서 데이터를 너무 많이 수집하려고 하신 다음에 뒤로 못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데이터라도 수집, 정리, 판단, 실행, 피드백을 다 해보시고 또 한 개씩 늘려나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십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처음에는요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고 인지시키고 반드시 직원들이 매일 정확하게 입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 입력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뒤에는 다 틀어집니다. 입력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성을 주고요. 그걸 정확하게 입력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뒷단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구글을 쓰시는 것도 좋고 노션 쓰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원장님. 이게 그 미국 프로그램이잖아요. 얘들은 공유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리와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개인 계정으로 그렇게 뭐 해서 권한 주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계정당 한 10,000원, 20,000원씩 주는 식으로 안 하면, 그런 식으로 유료화로 안 하면 이게 잘못하면 다 그냥 들고 나가버리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돈을 줘야지만 좀 통제가 됩니다. 통제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경제 같은 게 필요할까요? 원장님 그거 병원에 경영 자료들 막 다 만들었는데 실장이 나가요. 저 병원 저랬는데 이거 나 이대 쓸래요? 하면서 쫙 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로션은 쓰지 마시고요. 저희 회사도 로션 씁니다만 세마원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마원을 프린트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사진 찍어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다운로드 안 되고 프린트를 안 시켜주는 이유가 거기 접속해서만 보라는 겁니다. 직원들은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특히 CRM 관련된 이런 엑셀 서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마원에 CRM 모듈에도 있고요. 마케팅의 신한 설문지도 마케팅 모듈에 있습니다. 설문지 엑셀로 다 짜놨습니다. 다운받아서 그 안에 내용 읽으시고 그거 그대로 활용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질문 남기시면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게 시작하세요. 완전히 크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1분 남았으니까 가장 궁금한 데이터가 뭐예요? 상담 금액 동일 같은 게 제일 일단 궁금했던 것 같아요. 지연 사이드 상담까지 제가 좀 애들이 안 되는 애들 있으면 좀 잡아주기 위해서 CRM 모듈에 상담 들어가면 그 안에 그 엑셀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고 다운받아서 그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제대로 입력하게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상담 동의율로 목표 정해주지 마세요, 원장님. 그러면 약간 꼬입니다. 상담사가 몇 명이에요, 원장님? 상담은 총괄실장은 혼자서 하고 있는데요. 바쁘면 팀장이 하고 근데 간단한 것들은 이제 사이드에서 그냥 모든 직원이 다 하고 있어요. 그거 거기다가 입력하는 안이 있고요. 입력 기법도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우선 활용해 보시면 뭔가 원장님 병원만의 방법이 더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